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점근선의 교점만 찾아서 문제를 풀 것인지, 이건 공식 있잖아요. 그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일반형을 표준을 바꾸는 구조는 보통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 그래프가 필요할 때, 근데 그래프가 굳이 필요 없을 때는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이 문제는 그래프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점근선 교점을 구하는 공식, 일반형일 때는 이제 니은자 공식이 있었죠. 네. 분모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2, x 앞에 있는 개수 3. 그럼 이 점을 지나며 첫 번째 기울기 1이면서 이 점 마이너스 2, 3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두 번째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2, 3에 대한 점을 지나는 대칭. 그래서 y 빼기 3은 기울기 1 가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y 빼기 3은 기울기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그래서 y는 x 플러스 2 플러스 5가 되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a 값은 5가 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일 때 b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의 a, b, c 값을 구하랍니다. 보통 함수가 그렇지 않나요? 그래프 보고 식 찾거나 식 보고 그래프 찾는 건데, 이거는 그래프를 보고 식 찾는 거죠. 유리함수, 딱 봐도 유리함수잖아요. 유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3, 2.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을 알았네요. 표준형이죠. 꼭지점 좌표 알면 표준형, 원의 중심 알면 표준형, 점근선 교점 알아도 표준형. 그러면 유리함수의 표준형은 y는, 이건 x 앞에 개수가 여기 1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 쓰는 겁니다. x 빼기 점근선의 x좌표 분의 상수 플러스 점근선의 y좌표. 이게 표준형이었죠. 이게 y는 x-p 분의 k 플러스 q, p, q가 점근선의 교점. 그런 모양. 남은 거는 이제 K값 구하기 위해서, K값 구해서 식을 완성하려면 점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점근선 말고 그래프가 지나는 점, 여기 있잖아요. 표시. 마이너스 2, 0을 지나가니까 대입. 따라서 K값은 2. 여기가 2가 됐다는 얘기죠. 일반형이네요. 통분시키라는 얘기입니다. Y는 X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두시고 거기에 2배 하시면 약분해서 2가 나오겠죠. 그럼 통분해보면 Y는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2, 3은 6 더하기 2, 8. 그래서 네. A는 2, B는 8, C는 3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근데 예전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8은 0.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구하시오. 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 이게 무슨 함수예요? 우리가 보통 함수를 정의하려면 y는 하고 써줘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안 되잖아요. y는 하고 식을 정리하려면 얘네들이 동량 처리해야 돼요. y가 있는 것끼리. 그럼 x 플러스 3 y 2x 플러스 8 양변 나누면 y는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8. 이게 누구죠? 좀 전에 구했던 얘입니다. 그럼 얘는 다시 표준형을 거쳐서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나는 4분면은 1, 4, 2, 4, 3, 4 지나고 4, 4는 안 지나가죠. 그래서 1, 2, 3, 4분면을 지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고 표준형을 바꾼 다음에 통분시켜서 일반형을 구한 다음에 답을 마무리했는데, 이 일반형을 양변에 x 플러스 3을 양변에 곱해서 이항시켜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런 모양 나오면 굉장히 애들이 생뚱맞아죠. 이게 뭐지? 한 번도 난 저런 식을 본 적이 없는데, 의미상 일단 함수식을 이해하려면 식을 y로 정리해야 되니까
y가 있는 두 개를 모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y로식을 정리하려면 y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어 쓰다 보니까 이게 분수함수임을 눈치채셔야 돼요. 그럼 분수함수 따라서 얘를 표준형으로 그래프를 그리니 이렇게. 그러므로 얘는 네, 사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네. 저렇게 나온다 당황하지 마시고. 실제로 근데 저런 유형이 잘 나오진 않지만 한 7, 8년 전쯤에 저 유형으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저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시오. 지나는 4분면을 구하시오. 해서 학생들이 당황했죠. 저게 뭐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래프인데.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 플러스 1이 만나지 않도록. 그럼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관계성을 이해하려면. 그럼 표준형으로 필요하겠죠. y는 x-1 분의 x-1 플러스 1. 이제 쪼개죠. 쪼개면 x-1분의 1이 먼저 써지고 이거 약분하면 플러스 1.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이 1,1. 그림을 그려봅시다. 1,1 1,1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고 이 분자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방향상 1, 4와 3, 4 방향으로 여기는 괜찮은데 이쪽의 위치가 좀 애매하죠. 물론 이 문제는 이게 여기를 정확히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럴 땐 그래프가 어느 쪽을 지나는지 알고 싶으면 추가로 점근선의 교점 말고 추가로 y절편 정도 구해주는 게 유리하다. x에 0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기 때문에 얘는 0,0을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는 3, 4분면 쪽을 지나지 않는 이런 식의 쌍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이 직선과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직선은 고맙게도 y 절편값을 알고 있죠. m의 값에 관계없이 0,1 기울기와 관계없이 0,1을 무조건 지나갑니다. 얘를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이 이제 잘 봐라. 얘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되면 만나겠죠? 이쪽으로 아직 안 그려졌긴 했지만 일단 그린다면 여기도 당연히 만날 겁니다.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 양이 되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다가 기울기가 0이 되면 안 만나죠. 네, 기울기 0이 되면 안 만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음이 돼도 안 만납니다.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면 안 만나죠. 안 만나지만 이제 문제는 계속 기울기 음이다가 여기 됐을 때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한 점에서 만나요. 뭐지? 이게 한 점에서 만나죠. 요 한 점에서 이거는 가능한 기울기 값이고 이 m 값은 m이 얼마가 주어지겠죠? 이때는 가능하지 않은 m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m의 값은 0보다는 작거나 같았지만 이때 m 값보다는 커야 된다는 뜻이죠. 기울기 커져야 쭉 음으로 가다가 다시 양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가 언제냐 묻는 건데 이때는 그래프가 서로 한 점에서 만날 때네요. 그럼 연립하라는 얘기죠.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하나다. 연립하자. 누구랑? 이 직선과 얘를 연립하자. 그러면 y 같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양변 일단 써볼까요? x-1분의 x는 mx 플러스 1과 같다. 양변의 x-를 분배하면 x는 m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m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 얘랑 지워지고 제곱이다 이거 m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식이 나오죠. 그럼 얘랑 연립하면 기본적으로 2차 방식이 나오는데 지금은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x값이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 나오려면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m 걔가 0 따라서 m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4 근데 0점 아닌 상태고 기울기 음인 상태니까 마이너스 4겠죠. 접할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4 걔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 두 개의 부분은 만나지 않게 됩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유리함수, 이게 저번에 합성함수 할 때 합성함수의 거듭제곱 문제가 앞쪽은 너무 쉽고 뒤에 유리함수 문제랑 붙어서 아마 시험에 출제 잘 됩니다 했는데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F1001에 3003을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F1x는 x분의 x-1이죠. 그럼 F2x는 함수 f에다가 F1x를 합성시키라는 얘기죠. 그럼 함수 f의 규칙이 뭐냐면 함수 f는 뭔가 들어오면 그 뭔가가 분모가 되고 그 뭔가에서 1을 뺀 게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왔죠? 그럼 들어온 f1은 그냥 f니까 fx 들어오고 분자는 fx의 1을 뺀 게 분자가 되고 그럼 분모 써야 됩니다. 이건 약간 노다성이에요. x분의 x-1 얘는 x분의 x-1에서 1을 뺀 것. 분모 분자에 각각 x를 곱해서 정리하면 분모는 x-1이 남고 분자는 x 없어지고 x-1 빼기 x니까 마이너스 1 정리하면 이렇게 남아요. 그럼 f3x는 f2x죠. 그럼 들어온 f2x가 분모가 되고 분자는 들어온 f2x에다가 1을 뺀 게 분자가 되고 그럼 f2x는 위거 따라 쓰시면 되죠. x-1분의 마이너스 1 분의 x-1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그럼 분모 분자 x-1을 곱하게 되면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남고 분자는 마이너스 1 여기다 일단 쓸게요. 마이너스 1 여기다가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면은 x 이렇게 남네요. 그럼 다 됐어요. 일단 여러 번 하다가 몇 번 하든 간에 x가 나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f4x는 f3x를 합성시킨 거고 f3x가 x였잖아요. f3x는 x랑 같죠? 이게 x로 바뀌어요. fx. 그렇죠. 그럼 이런 의미네요. f 위에 3의 배수의 1만큼 큰 숫자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관계식은 x-1을 쓰면 되고 3의 배수의 2만큼 큰 숫자, 그냥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 남는 숫자들이 배열되어 있으면 그때는 x-1분의 마이너스 1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형태로 되게 되면 그때는 x를 쓰시면 돼요. 그럼 f4는 다시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이 모양을 쓰면 된다는 뜻이죠. fx를 따라서 다시 한번 쓰면 된다는 뜻이죠. 계속 뱅글뱅글 돈다는 뜻이죠. 그럼 그러므로 이런 규칙을 통해서 저기 있는 1001을 3으로 나누면 몫은 333이 되겠죠? 그 나머지가 2가 남으니까 나머지 2 남는다는 얘기는 다시 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F1001x는 저식 x-1분의 마이너스 1을 따라 쓴다.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한 거냐면 3003을 대입했나요? 그럼 3003을 대입하면 3002분의 마이너스 1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약간 귀찮죠? 근데 연산력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리함수나 혹은 무리함수에 붙여놓으면 좀 더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학교 시험뿐 아니라 모의고사에도 곧잘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다음, 이건 중요한 표현인데 여기다 밑줄 치시고 이 표현이죠. 이 표현 별표.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은 이거겠죠, 당연히. 이 표현. 같은 표현이요. 또 이 얘기는 F와 G를 합성시키면 들어간 X가 결국은 답으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항등함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셨습니까? 네. 끝난 거 아니다? 그럼 이랬을 때 함수 G는 F의 역함수 또는 함수 F도 함수 G의 역함수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별표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이 세 가지 표현을 보시면 저 세 개 중에 하나를 보시면 F와 G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얘는
표기법이고 얘는 연산법이고 얘는 약식 표현이죠. x 집어넣어서 x 나온 거니까 이건 항등함수라는 뜻이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f 합성 g 오른쪽에다가 g 역함수를 합성시킵시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앞쪽에는 f 합성 g는 두 개의 함수가 아니라고 그랬다. 이게 하나의 함수죠. 이게 하나의 함수에서 g에서 f로 하는 하나의 함수예요. 그 함수에다가 g 역함수를 합성하면 오른쪽에다가 다시 g 역함수를 합성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g와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이게 항등함수로 바뀌죠. 그럼 f 합성 i는 i 합성 g 역함수가 되고 합성함수는 생략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세 개를 보시면 빠르게 이 관계구나, 서로 역함수의 관계구나 라는 걸 눈치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게 성립했다는 뜻은 함수 gx를 구하라는 얘기는 함수 fx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뜻이고, 주어진 함수가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유리함수 일반형이잖아요. 그럼 역함수 구하는 거는 공식이 있었죠. 얘네는 놔두고 여기 있는 개수와 여기 있는 상수를 자리 바꿔야 돼. 부호 반대로 이렇게 됐네요. 그럼 구해졌네요. 혹은 가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마치 분모에 마이너스 1, 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한 것처럼 얘네는 자리 바꾸는 게 기정사실인데 자리만 바꿔주고 부호는 얘네가 바꿔주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 식과 이 식은 그냥 분모 분자에 각각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잘 골라서 쓰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봅니다. 네, 그래서 얘도 생략하고요. 뒤로 갑니다. 여기 연습 문제 일단 놔두시고 무리식은 얘도 결론은 무리함수를 하려고 무리식을 배우는 거겠죠. 무리식은 간단합니다. 근호 안에, 루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보통 무리식으로 한다. 결론은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무리수로 한다.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제곱이 있네? 그럼 제곱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지금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x-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루트 안에 문자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식 표현이 유리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결론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 아닌 루트 안에 끝끝내 이렇게 문자가 남는 이런 식들을 보통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한다. 그럼 얘는 분수인데요? 네, 분수긴 하지만 분모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저 식도 결론은 무리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아셨죠? 근호 안에 루트 안에 문자가 있고 그 문자가 더 이상 추가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루트 안에 문자가 남는 식을 우리가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무리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식에 대한 조건은 상당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거 가끔 이제 학교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이 자체가 나올 때도 있는데 무리식이다 보니까 그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무리식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루트 안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루트 안이 크게 세 가지 꼴이 되죠. 양수가 올 수도 있고 0 올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양이나 0이 오게 되면 이건 실수예요. 근데 루트 안이 음이 오게 되면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 허수죠. 지금 문제가 무리식이 실수되기 위한 조건은 루트 안이 0 이상이길 원한다는 얘기죠.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자식이 0 이상, 2x 플러스 1이 0 이상일 때 무리식이 실수로 정의되고 실수로 정의하려는 이유가 예를 들어 y에 대응시켜서 x의 실수를 집어넣었더니 이 값도 실수로 표현돼야 실좌표축인 x축, y축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수축에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값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에 따라 x의 범위가 정해지죠. 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정역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정역 범위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식 구조상 우리가 배우는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1차식을 배우거든요. 2차식은 안 배워요. 일단 고일 관행에서는. 그러니까 범위를 구하면 꼭 어떤 값보다 커 나왔다, 어떤 값보다 작거 나왔다 하다 보니까 범위가 어느 값 기준으로 한쪽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요. 이쪽에서 그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그려지거나. 1차식이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그래프가 한쪽 방향만 그려지는 형태가 되고 무리식 계산하는 방식은 뭐 굳이 설명 안 합시다. 이건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근히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뭐 이런 거는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이건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죠. 다음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혹은 무리식이 존재하기 위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게 루트 1에 들어있는 이 e-x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 여기에는 x 플러스 3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네, 분모 0부터 만드는 거죠. 이런 게 함정이에요. 우리가 흔히 루트는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다 보면 여기다 0 붙여놓는 거죠. 그럼 범위가 달라지고 이 안에 포함되는 정수값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서 얘는 이제 넘기면 x가 2 이하가 되고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겠죠. 둘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 이하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분모에 루트 있을 때는 이제 긴장하시고 0 빼야 된다는 거를. 이게 3년 전에 네, 설학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저 문제를 가지고 서술형 2번인가 이런 데서 정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물어보는 문제인데 실제 정답은 뭐 4개인데 애들이 대부분 다 틀린 애들은 5개를 쓴 거죠. 저 0 붙이는 바람에. 이건 네가 하세요? 유리화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분모를 통분하면 유리화돼요. 통분하면 유리화되는 그런 꼴이라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은 문제인데 그냥 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 파악이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네, 뭐 굳이 뭐 선생님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무리함수로 합니다. 무리함수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리식에다 는 y 붙이면 무리함수가 되죠. x에 대응되는 y 값으로 그래프를 그려지기 때문에 무리함수가 되고 무리함수가 정의된다 뜻은 무리함수를 그리려면 무리식이 정의되는 범위 안에서만 무리함수가 그려지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무리식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루트 1이 0 이상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 범위 안에서만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왼쪽에서는 2분의 1 이상에서만 그려지고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는 그래프 자체가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무리함수 그리는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y는 루트 x, y는 마이너스 루트 x, y는 좀 큰가요? y는 루트 x, y는 마이너스 루트 x, y는 루트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게 4가지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4개로 구분한 이유는 루트 1에 들어있는 x의 양음, 부가 양 혹은 혹은 양 혹은 일 때고 또 루트 바깥에 있는 루트 전체 부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걸 조절하다 보니까 x 개수의 부가 양음일 때 y의 부호, 실제는 루트 앞의 부호죠. 걔가 양음일 때 총 2개씩을 나란히 배열하다 보니까 4개의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 4개의 경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첫 번째는 이 1번 그래프는 정의역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그랬죠. 얘는 x가 0 이상에 그려져요. 무리함수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0 이상. 그럼 x가 0 이상이니까 원점의 오른쪽부터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도 플러스, x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 루트 앞에 부호도 플러스. 그럼 얘는 x가 원점의 오른쪽, y 값도 원점의 위쪽.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오른쪽 위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돼요. 얘는 오른쪽 아래로 x의 부호가 0 이상 원점의 오른쪽.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함수값이 함수값이 어차피 이 루트 값은 실수로 표현되고 이 실수가 0이나 아니면 양으로 표현될 거니까 양에 음을 붙이게 되면 음이 되겠죠. 그래서 y 값은 음수, x는 양, y는 x는 양, y는 음인 4분면이 4분면이라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하는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그 약속을 이제 맞춰서 쓰다 보니까 결론은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이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그려지고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면 위로 가는 겁니다.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되고 얘는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가 돼요. 여기 플러스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는 왼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돼요.
근데 기준이 필요하겠죠? 도대체 누굴 기준으로 저렇게 방향이 설정된 건지. 누굴 기준한 거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이 원점을 이 무리함수에서는 얘네가 전부 다 기본형 그래프죠. 이 기본형에 여기 있는 원점이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을 기준으로 시작점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 거냐면 무리함수는 아까 잠깐 정의역법 말할 때 어떤 값 이상, 어떤 값 이하에서만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프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고 어느 한 방향으로 뻗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왼쪽 아래로 그림이 그려지며 1번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1번의 그래프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곡선이겠죠. 직선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오른쪽 위로 가는 곡선인데 이걸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오른쪽 위로 가는 게. 근데 실제로 무리함수는 저렇게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른쪽 위로 가는 1번 그래프. 증가하되 오른쪽 위 증가하는데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반대로 그리면 2차함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그럼 2번 그래프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렇게 2번 그래프. 3번 그래프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가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 이렇게. 이게 3번 그래프. 네, 죄송해요. 왼쪽 위죠. 왼쪽 위 3번 그래프. 4번 그래프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가는 이런 그래프 4번 그래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는 방식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린다고 말씀드렸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일 때는 오른쪽, 마이너스일 때는 왼쪽,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위로, 마이너스일 때는 아래로. 네, 이거 모양에 맞춰서 시작점을 기준으로 저 방향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그래프는 기본형이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무리함수의 기본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y는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a 루트 bx 이런 모양인데 이 모양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일단 이렇게 잡아요. ax 이런 모양. 이걸 보통 기본형으로 잡습니다. 그 기본형을 똑같이 평이동하겠죠. x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하면 표준형이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럼 y 대신에 y-q, x 대신에 x-p 넘기면 루트 a 가로 x-p 플러스 q 이게 표준형이에요. 그 표준을 다시 정리하는 거죠. 정리한다는 건 어떻게 정리하는 건가요? y는 이거 그냥 분배하는 겁니다. 분배하면 루트 안이 x에 대한 1차식이 나온다는 뜻이죠. ax 플러스 p 플러스 c 이런 꼴로 나타내면 이게 일반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중에 제일 쉬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2차 함수보다 더 쉽고 원보다 더 쉽고 앞에 배운 유리함수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꼴 자체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루트 2x가 있었어요. 걔를 x축으로 1만큼 x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y 대신에 y-3 루트 x 대신에 x 플러스 1 그래서 정리하면 y는 루트 2 가로 x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죠. 이런 그래프예요. 이걸 이제 정리함수. 정리하는 게 별거 없어요. 다른 함수는 일반형을 정리할 때 조금의 약간 정리 과정이 필요한데 얘는 그냥 루트만 정리하면 됩니다. 2x 플러스 2. 이게 일반형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형과 일반형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래프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얘 그래프를 그려요. 기본형 항상 원점이 시작점이다. 시작점을 기준으로 루트 앞에 양수, x 앞에 양수, 루트 앞에 양수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됐죠? 얘 그립니다.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시작점이 필요하죠. 포물선은 꼭지점, 원은 중심,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시작점.
시작점을 찾는 방식은 어차피 얘가 이렇게 평이동하게 되면 원점이었던 시작점이 뭘로 바뀌죠? 시작점의 위치가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1,3으로 시작점이 바뀌겠죠. 그럼 마이너스 1,3을 찍어요. 마이너스 1,3 여기쯤. 마이너스 1,3. 걔를 기준으로 x 앞에 계수가 양수.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오른쪽 위.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이게 내려오면 안 된다 이렇게. 증가해야 되죠.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 이런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똑같은 그래프니까요. 얘도 시작점 좌표가 이렇게 오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다. 그럼 시작점을 이렇게 평행이동한 상태가 아니고 식을 보고 시작점을 찾는 방식은 딱 봐도 금방 알지 않겠니?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그 시작점 x좌표. 그럼 그때 y값. 시작점 y좌표. 그 시작점 찾는 무리함수의 시작점을 찾는 방식의 x좌표는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컴마 y좌표는 그때 y값.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y라는 얘기는 그 x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을 말하겠죠. 그럼 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죠? 그때 y값 3. 이게 시작점의 좌표가 된다.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 중에 뭔가 기준이 되는 점과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가 제일 쉽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 이제 설명드렸던 표준형에 대한 설명을 설명드렸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담함수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을 구하시오. 무리함수네요. 무리함수를 그리려면 시작점을 일단 1차적으로 찾아야 되죠. 시작점 찾자. 자, 시작점을 찾는 방식은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1, 그때 y값 마이너스 2.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라. 1, 마이너스를 찍죠. 1, 마이너스 2 찍습니다. 찍고 이제 그리는 방향 x 앞에 있는 개수 플러스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플러스죠.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 양수 오른쪽 루트 앞에 있는 부호 플러스 위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선생님 여기 x 절편값 좀 알면 좀 더 자세하겠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하려고 굳이 쓸데없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다 보니까 정의역은 x의 범위 정의역은 이것보다 다 오른쪽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루트 1인 3x-3이 0 이상일 때만 그래프는 그 정의된다. 따라서 x가 1 이상이다. 치역의 범위는 y값 범위죠. 마이너스 2보다는 다 위쪽에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니까 y는 마이너스 2 이상의 범위값만 치역이 존재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작점의 위치를 찾습니다. 시작점 몇 컴마?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2 컴마 그때 y값 1.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라. 시작점 2 컴마 마이너스 1. 뭐 대충 여기쯤이다. 2 컴마 1 여기. 그 점을 기준으로 x 앞의 개수 음수 왼쪽 루트 앞의 부호 플러스 위로 얘를 기준으로 왼쪽 위로 이렇게 넘어간다. 네, 그렸죠? 정의역 범위 루트 안에 있는 6-3x가 0 이상. 뭐 그려졌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혹시 안 그려져 있다면 범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넘겨서 부등식 풀면 되니까 x는 2 이하가 정의역 범위가 되고 치역의 범위는 이게 위로 가잖아요. y값 1보다 더 위로 간다는 뜻이니까 y는 1 이상의 치역을 갖는다.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무리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무리함수 그래프와 겹쳐진다. 그러니까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다 뜻이겠죠. 겹쳐진다 뜻은. 그래서 y는 루트 x 플러스 2라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럼 배운 대로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3,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겠죠?
정리해보면 y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쟤랑 포개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a 값은 1, b 값은 1, c 값은 마이너스 3. 3이네요 그냥. 네, 마이너스 붙어있네요.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대칭이동 나왔네요. 평이동한 후에 이게 답이 아니죠. 평이동한 후에 네. 다시 이걸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로 여기서 가도 됩니다. 굳이 정리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 번 더 잡았으니까 y축 대칭이동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그럼 x 대신에 여기다 마이너스 x 대입하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뭐 이것만 바뀌고 나머지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정리해보면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1, c 값은 3이 된다. 네, 이렇게. 엄청 쉬워요. 왜냐면 이거는 그래프가 단조 증가, 단조 감소만 띄거든요. 무리함수는 크게 네 종류죠.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 이거 증가함수예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 이게 감소함수예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 이거 감소함수입니다.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 이거 증가함수예요. 오른쪽 위로 가잖아요. 오른쪽 위로 가고, 왼쪽 아래로 가고, 아니, 오른쪽 위로, 오른쪽 아래로 가고, 오른쪽 아래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라더라도 단조롭다는 얘기예요. 2차 함수나 이런 나머지 유리함처럼 2차 함수처럼 복잡하진 않아요.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도 단순하지만 최대 최소도 그만큼 단순합니다. 그럼 이건 보나 마나야. 그래프를 보니까 x 앞의 개수가 양수, 그래프가 오른쪽, 루트 앞에 부호 플러스 위로 가는 그래프잖아요. 그럼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범위를 잡아. x가 4. 설마 x 여기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는 시작점의 위치가 필요하지만 안 그려도 대충 알아야 돼요. 시작점의 위치는 당연히 이게 0이 된 x값 2, 그때 y값 a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x가 4 이상, x가 10 이하.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조롭잖아요. 최대값 금방 구할 수 있지.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3이네? 4,3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y에 3, x에 4를 대입하면 루트 4, 2가 되죠? 따라서 a 값은 1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의 관계식은 y는 루트 2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며 최대값을 구하시오. x가 10일 때 그때 최대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10 대입하면 20-4 루트 16, 루트 16은 4, 4 더하기 1, 5 최대값이 된다. 야, 이 정도면 솔직히 초등학생들 유리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제 식을 만드는 거죠. 시작점의 위치가 중요하죠. 시작점 위치. 시작점은 2,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식을 만든다. y는 루트 2,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거 왜 비워뒀나요? 이것 때문에요. x 앞의 개수 앞쪽에는 보통 뭐 1로 많이 표현됐었기 때문에 x 앞의 개수를 잡아줄 필요는 없지만 여기는 x 앞의 개수가 a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2, 마이너스 1이면 a 값과 관계없이 항상 이런 시작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써줘야죠. 그리고 a 값을 완성해야 식이 완성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시작점 말고 또 다른 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점이 있잖아요. 0,1 1 여기다 x에다 0 대입하면 루트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선생님 루트 안에 음수? 아니라고. 문자잖아. 이 a가 음수가 되면 이 루트 안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현혹하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루트 마이너스 2a 2 양변 제곱 루트 안을 제곱하게 되면 답이 두 개죠. a가 0 이상이면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 하지만 루트 a 전체를 제곱하면 양음에 관계없이 무조건 a다. 그렇지? 이거 알고 있죠? 양변을 제곱한 거니까 루트 전체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4가 되고 양변 1로 마이너스 1로 나누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분배했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4 c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시작점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무리함수의 표준형을 잡으셔야 돼요. 무리함수의 표준형은 만약 시작점의 좌표가 p, q였어요. 그러면 일단
표준형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루트 a 가로 x-p 플러스 q 이렇게 가요. 이 a를 구하려면 다른 점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판단을 잘 하시고 문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일단 얘도 건너뛸게요. 그나마 얘예요. 무리함수에서 그나마 학교 시험에서 조금 여러분 개인 공부할 때도 그렇고 조금 귀찮거나 까다로운 게 이제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말했더니 진도쌤 빨리 나온 게 뭐 두 가지 이것도 있겠죠. 빨리 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용이 별로 그렇게 대단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금방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여기는 조금 신경 써서 풀어봅시다. 시작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죠? 네, 2,0. 그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2,0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여기쯤에 있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인데 조금만 선생님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보통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을 잘 그리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됐습니까? 그렸어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죠. 이 직선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에요. 얘는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y절편의 위치를 모르죠. 그 얘기는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뜻이에요. 기울기는 1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한 이 정도면 1 나올까요? 네. 1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지만 기울기가 1로 고정되어 있죠. 기울어져 있는 정도는 동일하나 y절편 이게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 여기입니다. 그렇지? 어딘지 아시겠죠? y절편이 k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번 그래프와 2번 그러니까 1번의 위치관계, 2번 위치관계, 3번 위치관계 기준이 뭐냐면 2번입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 얘가 기준이에요. 걔랑 물론 나머지도 기준이 되지만 2번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선생님 그래프를 좀 극단적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좀 위로 가자. 왜 이래? 자 이렇게 약간 K값의 위치가 양음이 좀 다를 수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 어떤 그래프인 간에 한 점에서 만난다 뜻은 보통 일반적으로 연립을 해야 되죠. 이 교점을 알고 이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연립은 누구랑 연립하는 거냐면 당연히 무리함수와 저기 1차함수를 연립해야 되겠죠. 이렇게. 양변을 제곱하죠? 4x-8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넘어갑니다. x제곱 플러스 2 묶어내면 k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x 플러스 8 k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연립했죠? x에 대한 2차식이 나왔네요.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k-2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8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지워지죠 이렇게. 그럼 4k가 마이너스 4니까 k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y절편 k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때 네. 이 빨간색 직선과 하늘색 무리함수가 네, 한 점에서 만납니다. 됐습니까? 그럼 2번의 정답은 한 점에서 만난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 맞을까요? 이건 답의 일부겠죠. 이게 답의 일부라는 얘기는 이 직선을 이렇게 위아래 움직여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안 만나죠. 그래서 처음으로 만날 때가 이 k값이 마이너스 1일 때요. 좀 내려오다 보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점에서 만나요.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냐면 이때까지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는 뜻은 k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 이 점에 여기는 이제 만나면 이 상황은 안 되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값 범위는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때 Y절편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며 여기는 이 직선이 2,0이라는 점을 통과할 때까지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2,0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Y에다 0 대입하고 X에 2를 대입하고 K값을 정리하면 K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니까 2,0을 지날 때 여기는 Y절편값 K값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럼 K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이 되면 그때는 두 점에서 만나며 다시 이 직선을 여기서 좀 더 내립니다. 좀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K값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보신 바와 같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더 내려가면 또 한 점에서 만나요. 계속 한 점에서 만난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네. 아셨죠? 좀 더 이렇게 밑으로 빨간색 직선이 좀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아이고 빨간색 직선이 좀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럼 결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가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 접하면서 한 점에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는 그게 아니면 여기 K가 마이너스 2일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가장 밑에 있는 위치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1번의 정답은 이거. 예, 정답, 2번 정답 이거. 3번. 만나지 않으려면 오히려 K값이 얘보다 더 위로 가면 이렇게 되면 안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K값이 여기 있는 Y절편값인 접했을 때 절편값인 마이너스 1보다 더 커지면 그때는 안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포인트와 그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마지막 포인트인데 이거는 왜 어렵지 않냐면 그냥 점만 대입하면 이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은 이유는 Y절편값이 숨겨져 있을 때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때가 조금 계산이 불편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는 이게 무리함수에서 그나마 좀 까다롭다 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연습해 봅시다 이거는. 네. 6-2 해보세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웃음 나오네요. 네,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 y는 kx 플러스 1이 만나도록 하는 상수 k값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거는 아까 문제는 약간 다르죠? 아까 문제는 그러니까 기울기 정해져 있고 그래프만 위아래 평행 이동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얘는 오히려 기울기 값을 몰라요. 그러니까 딱 점을 찍고 기울기를 왔다 갔다 직선의 기울기 정도를 보고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시작점을 찍어야 되죠? 이 그래프의 시작점 2분의 3,0 찍습니다. 2분의 3,0 대충 뭐 1.5 정도? 여기 2분의 3이라 합시다. 그래프를 약간 이게 굴곡을 이게 너무 이렇게 완만하게 그리시면 나중에 이게 한 점에 접할 때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표현을 그냥 어차피 우리는 답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그래프 모양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굴고 이렇게 좀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리기가 좀 더 편해지니까. 그리고는 이 점, 이 직선은 이번엔 반대로 Y절편값이 0,1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의 기울기를 모르는 겁니다. 이 점은 무조건 밟고 지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만나겠지. 만나게 하는 K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직선을 내려줘야 돼요. 내리다 보면 이때부터 만나기 시작하죠. 안 그렇습니까? 봐봐, 다시. 아이고.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상 이쪽을 못 그려서 이쪽만 그린다면 안 만나요. 계속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다가 이렇게 되면 만날 것 같죠? 의미되는 것. 그러니까 만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되면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하다가 이쪽 이어지면 이때부터 나만 만날 것 같죠? 이쪽에서 지나가면서 만나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그럼 만나는 형태는 언제냐면 여기서부터 만나기 시작하고 쭉 만나요. 쭉 만납니다. 언제까지? 여기 될 때까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와 여기 사이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K 값에 여기 있는 기울기의 최대 값은 여기가 아마 기울기의 최대 값이겠죠. 그 다음에 언제가 기울기의 최소값이 되냐면 여기를 지났을 때가 기울기 K의 이제 최소겠죠. 이거. 이때가 기울기 K의 최소. 그 사이를 움직이면 무조건 만납니다. 그럼 이건 쉽네요. 이건 쉽다고 그랬잖아. 지나는 점을 찍으면 되니까 대입하면 되죠. 2분의 3,0을 저 직선이 지나가는 거니까 y의 0, x의 2분의 3k 플러스 1 넘기면 2분의 3k는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역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언제가 최대입니까? 이거 접할 때 그냥. 그럼 접할 때 루트 2x-3과 kx 플러스 1이 같을 때 제곱시키면 2x-3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그럼 k제곱 넘어가면 여기 x가 빠졌네요. 뭐니? kx잖아. kx 플러스 1 되죠? 그럼 k 뭘 쓴 거야 도대체? k제곱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1 이렇게 넘기면 k제곱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2 k-1x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럼 접할 때를 찾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 될 때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4k 제곱 그러면 여기서 k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 그러면 3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0 3kk 여기 1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k 값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됐나요? 이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한다 뜻이에요. 근데 지금 기울기 값이 이때는 좀 양수일 때니까 이건 아니고 이걸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까 K 여기다 쓰다 말았네요. 네. K의 범위는 네, 요거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아까 저희가 말한 다음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그 말보다 크거나 3분의 1보다 작거나 잠깐만요. 마이너스 1일 때는 기울기가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기울기가 언제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더 내려와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근데 음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숫자는 작아지지만 실제는 y축이 좀 더 가까워지니까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요. 이때는 안 만나죠. 근데 여기서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더 위로 올라갈게요. 저 그래프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시 그려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였죠.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0,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 무리함수와 접하는 형태가 여기서 한번 접해요. 그렇죠?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 값이 아까 k 값이었어요. k가 아까 얼마였냐면 얼마 있었어요? 아까 얼마였니? 얼마? 얼마 있었어? 3분의 1. 이때 3분의 1이 이 무리함수와 접하는 k 값이었죠. 근데 아까 접할 때 판별식이 0이 될 때 이거 말고 k 값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 3분의 1이 접하는 건 알겠어.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생뚱맞게 마이너스 1이 왜 나왔냐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게 지금 교과 과정에 이제 고등교과가 아닌데 무연근이라는 겁니다.
무연근. 무연근이 뭐, 이거 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 거예요. 무연근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K 값은, 이 식이 아까 뭐였냐면, 루트, 10바이죠, 다시. 식이 뭐였어요? 2x-3과 kx 플러스 1. (2x-3과) k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었죠?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이방정식을 풀려고 했던 거예요. 이방정식을 풀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 루트 값을 처리할 방식이 없다 보니까 이걸 뭐 했냐면 양변을 제곱했던 거예요. 제곱했더니 이러한 관계식이 나왔던 거죠. 그럼 여기서 해를 어쨌든 얘를 풀어서 나온 해가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근데 3분의 1은 이 위에는 1번식도 만족하고 2번식도 만족하는 근이에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은 1번식을 만족하지 못하고 2번식만 만족하는 근이 돼요. 이게 무연근이에요. 연관이 없는 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구하려고 하는 방정식이 해가 아닌데 풀이법상 어쩔 수 없이 식을 제곱시켜서 풀다 보니까 나와 있던 답 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답도 같이 밀려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게 무연근이에요. 이게 무연근의 개념이죠. 그럼 도대체 무연근은 어떤 의미에서 그럼 그래프로 보자면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물론 필요는 없지만 이 무리함수의 반쪽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무리함수는 포물선의 절반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좌우로 볼록한 포물선을 나중에 이제 기하 벡터 단원에 가면 2차 곡선이라고 해서 2차 함수가 아닌 2차 곡선이라고 해서 좌우로 볼록한 포물선을 배워요. 그럼 여기 있는 0,1이라는 점에서 이쪽 아까 말한 k가 3분의 1일 때는 이 위쪽에 있는 이 함수를 만족하는 접했을 때 만족하는 k값의 범위가 k값이 3분의 1은 여기서 만족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긋다 보면 아래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아래 그래프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그때 k값 범위 있죠. 그 기울기의 범위. 얘가 마이너스 1은 얘가 아닌 얘를 만족하는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거죠. 얘를 만족하는 이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k값은 이거고 실제로는 얘를 만족하는 k값은 이거인 거예요. 근데 제곱을 시키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일시 되더라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원했던 답이 아닌 원하지 않는 답도 밀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생뚱맞은 k값이 왠지 뭐 생뚱맞은 k가 나와. 그래서 아까 답 쓸 때 헷갈린 것처럼 이런 느낌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연근을 교과과정상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가면서 나온 k값을 보고 k값 2개 나왔는데 근데 위치상 k가 지금 이때가 기울기 양수일 때가 최대값인데 그럼 기울기 음수일 때는 아까 이 범위가 최소값이죠. 얘보다 더 작은 k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만나려면. 근데 걔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1이 한 점에서 접한다는 뜻은 어쨌든 이 값을 느낌상 계산할 때 마이너스 1이면 그래프가 안 만나니까 복잡하게 뭐 무연근 아래쪽에 있는 무리함수가 만나는 다시 교점 이런 걸 너무 심도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하는 k의 최소값을 찾았는데 이 마이너스 1이 이 최소값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은 얘는 그래프상 만나지 않는 위치에 있으니 얘는 답이 아니겠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추가 설명 드렸던 이유가 맥락을 이해하러 말씀드린 거죠. 왜 이렇게 뜬금없는 k값이 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수학적으로 뜬금없는 게 아니고 나름의 의미를 갖는데 그 의미를 지금 여러분 풀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지만 나름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추가 설명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진 것 뿐이에요.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 우리가 외우는 거 있었죠. 유리함수는 역함수 그래프를 배우는 방식이 공식화돼서 표현되어 있었는데 무리함수는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f함수가 y는 루트 x-1 플러스 2였죠. 그럼 이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x, y를 뒤바꾸시면 되죠. x, y 플러스 2. 근데 식을 y로 정리하려면 루트 남기고 2양을 하죠. 이렇게 양변 제곱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따라서 y는 이게 역함수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역함수를 이해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근데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포물선은 1대1 대응일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x값이 존재하잖아. 근데 y값이 똑같거든.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문제 이상한 건데 그러면? 역함수 1대1 대응. 얘도 1대1 대응, 얘도 1대1 대응인데 얘는 왜 1대1 대응이 아니지? 그래서 무리함수는 그래프가 반쪽만 그려지는 거죠. 제가 어디서 그려진 거냐면 1,2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러한 무리함수였던 거죠. 1,2 여기쯤에서 이렇게 되는 무리함수예요. 근데 걔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역함수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럼 이 그래프를 대칭이동시켜보면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그려지리라 예상됩니다. 이게 함수 f의 역함수겠죠. y는 x 대칭한 그래프.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어디냐 물어본다면 1,1을 y는 x 대칭한 점이니까 2,1이 되겠죠. 2,1이 꼭지점이며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의 절반을 그린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이유는 무리함수가 반쪽만 그려져 있는 포물선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대칭이동에도 2차 함수의 반쪽만 그려지는 것만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x의 범위가 2 이상일 때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이제 앞으로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빨리 찾으려면 어차피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다시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그래프의 절반만 1대1 대응이 성립해요. 결론은 x값의 범위가 어떤 특정 값보다 크거나 작을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럼 역함수의 x의 범위는 원함수에서는 y값의 범위예요. 됐니? 그리고 치역 범위를 찾아줘야 돼. 문제 안 써있지만 미리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 무리함수 역함수라고? 그럼 치역 범위 미리 고민해야 돼. 치역은 y가 여기는 2값, 시작점에 y좌표 2보다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다 위로 간다는 얘기죠. 얘는 y가 2 이상에 있구나. 그러면 그 역함수를 구할 때 이 치역 범위가 나중에는 역함수의 정역 범위로 바뀌기 때문에 y가 2 이상, 그러면 역함수에는 x가 2 이상에서만 이 무리함수가 정의되는구나. 2차 함수가 정의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시간상 여기 연습을 생략할게요. 이건 아마 그때 어디서 우리가 이걸 했었냐면 그 합성함수 할 때, 역함수 할 때였죠. 합성함수, 역함수 할 때 그때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함수 있고 y는 fx와 그 y는 fx의 역함수 y는 뭐 f 역함수 x 이 둘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렇게 안 찾는다고 그랬죠. 기억해요? 이 개념? 함수 f와 그 f의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얘네들이 연립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누굴 연립했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함수 f야. y는 x.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면 y는 x 대칭. 우리는 지금 교점을 찾고 이 교점을 찾으려고 하거든. 근데 이 교점 찾을 때 얘랑 연립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y는 fx 그래프와 y는 x를 연립하든지 아니면 역함수식이 주어지면 역함수식과 y는 x를 연립하든지 이렇게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푸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 문제도 그래요. 주어진 함수 fx 루트 3x 마이너스 2 플러스 2랑 그 역함수 그래프를 저 역함수 구하면 2차 좀 전에 본 것처럼 2차 함수가 나오죠. 그럼 무리함수와 2차 함수를 연립하게 되면 4차 함수가 튀어나와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랑 얘 원함수와 역함수를 연립하지 않고 얘랑 y는 x를 연립한다는 얘기죠. 이런 느낌으로 둘을 연립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갖다 두면 되겠죠? 그 루트를 넘기게 되면 여기 있는 음수를, 그러니까 숫자 1을 넘겨서 양변을 제곱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양면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3x 마이너스 2가 돼요.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 되고 따라서 x값은 1 또는 6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찾아야 돼. 둘 다 답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관계식은 이 관계식이에요.
그렇지? 이 관계식을 찾으려 하는데 계산상 어쩔 수 없이 제곱을 시키다 보면 무연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원하지 않는 근이. 그 답이 두 개 나오는데 이 두 개는 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아니고 실제는 이 식을 만족하는 해입니다. 상황상 둘 다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교점이 두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무리함식을 그려주고 yx가 이렇게 그려주다 보면 두 개 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상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봐야 돼. 둘 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뭐 해봐야 되냐면 x에 1 집어넣어봐야 돼. 여기다.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루트 1 여기 1 집어넣으면 3 빼기 2니까 루트 1이죠. 루트 1 더하기 2는 3이 나와요. 그럼 얘는 1,3이고 얘는 1,1 나오잖아. 안 맞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여기 x에 1 집어넣어봐. 이건 지울게요. 여기 x에 1을 집어넣으면 좌변식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우변식은 1이 되죠. 안 맞잖아. 이게 무연근이에요. 이 밑에는 2차식은 만족하지만 위에는 루트식을 만족하지 않는 근. 얘는 답이 아니다가 되고 두 번째 x에다 6 대입했더니 좌변은 4, 우변은 3, 6, 18에서 2를 빼면 루트 16. 네, 이건 맞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x값 2. 그래서 그 점의 좌표는 6, 어차피 y는 x 위에 있잖아요. 6,6 이렇게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됩니다.